안녕하세요. 신하우 여행사의 이상기 대표입니다. 요번에 주제는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그죠?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고, 그가 아직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바람에 그 주변 국가들,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여러 나라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그런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간 영상 중을 꼭 끝까지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간중간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천하셔서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의 어떤 차이점은요, 경제적인 측면 차이점은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경제적 수준이 이제 이 후진국과 선진국이라 이렇게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즘은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농경지가 이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 크게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전 세계에서 발전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원래 농경사회가 주였는데 그것도 1977년도, 78년도, 79년도에 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양민들이 학살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어떤 그 중국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중국 자본을 들여다가 경제를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하고 있다고 가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빈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캄보디아고 베트남 애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베트남 친구들이 이 캄보디아 애들을 되게 좀 낮게 보죠. 굉장히 자기네하고 상종이 안 될 정도로 좀 처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죠. 베트남에 밀수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캄보디아에서 들어오고 있고, 많은 면적이 베트남 국경과 밀접되어 있다 보니까 밀린 비대로 밀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베트남 당국이 좀 골머리를 썩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이 경제적인 차이를 딱 이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게 차이를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게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가 있다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베트남엔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다. 그 결론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나라가 캄보디아고 경제적으로 산업이 발전하기 제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게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나라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하고 이 캄보디아하고 치안을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치안. 이제, 요즘 캄보디아 같은 사태에 직면해 보면 저희가 이 단면을 들여다보면 공안들이 이 범죄단체와 연계해서 많은 일들을 벌였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 베트남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베트남에서 이제 이 범죄단체와 손을 잡는다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이 삶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범죄단체 손잡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도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베트남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캄보디아 애들은 그냥 뭐 대충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애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전부 다 프린스 그룹이 사고를 쳤던 거고, 베트남에서는 어떤 특정 그룹이 사고를 치는 거, 외국 세력이 사고 치는 걸 보지를 않아요. 예, 전부 다 편안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나라다 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시 여기시는 게 평화예요. 평화와 행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치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베트남은
유엔에 있는 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인권과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오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베트남과 호치민의 아니 베트남과 이 캄보디아의 문화적인 측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예. 베트남이 저 북쪽에, 다낭 위에 북쪽에 자그마한 나라,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서 독립하고 힘들어할 때, 캄보디아는 앙코르 제국이라는 아주 거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쪽의 수도라고 불려지는 호치민시도 캄보디아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아주 융성한 문화를 꽃피웠던 민족이 짜그라들어서 지금은 저렇게 못 사는, 베트남 애들이 욕하는, 너 크메르인이지 이렇게 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민족이 되어버렸고요. 베트남은 다낭 위쪽에 있던 민족들이 남화 정책,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남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이 호치민 땅까지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키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캄보디아가 고대 왕국, 앙코르 제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지만 이 베트남 자체는요, 선사 시대부터 사람이 유인원들이 살았던 민족이에요. 5만 년 전부터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청동기 문화가, 선비 문화, 동선 문화가 꽃피웠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거든요. 베트남하고 또 캄보디아하고 동남아시아에 같이 붙어 있지만 이질적이에요. 캄보디아는 오리지널 동남아 문화라고 보시면, 베트남은 동남아 문화가 아니고 동북아시아 문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 문화권을 쓰는 게 이제 베트남이고요. 그죠? 캄보디아는 한자 문화권이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이 구정을 쉬는 나라가 베트남이고, 구정이 없죠? 캄보디아는 신정을 쉬는 나라고.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틀려요. 캄보디아는 불교 문화가 꽃피었고, 베트남은 유교 문화가 꽃피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 속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월남전 당시에 포트피플이 캄보디아 땅 메콩강으로 올라가면서 더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점이 발발이 돼서 1979년대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해서 전국을 점령하는 일도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래요.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여기 나가고 있는 카톡 아이디 친구 추천하셔갖고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의 두 나라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바로 붙어 있는 나라죠. 프랑스 때는 코친 차이나라고 같이 불려졌던 나라거든요. 프랑스 식민지를 같이 당했던 나라인데, 살아가는 방식, 문화 의식이 완전히 틀린 나라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은 좀 더 이렇게 유교 사상에 앙코르 제국이 이 꽃을 피웠던 캄보디아는 불교 문화에 접해 있는 나라다 보시면 좋고요. 이러한 차이점들, 궁금점들, 아주 고대 역사부터 현대 역사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천해 주셔갖고 문의해 주시면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차이점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